2018년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김순자는 지하철 4호선 회원역에서 내렸다. 72세, 30년 된 남색 한복 저고리. 깃부분이 색이 바랬다. 손에는 보자기 2개. 하나는 빨강, 하나는 남색. 매듭이 여러 번 묶여 있었다. 새벽 4시 반에 경기도 파주 농촌마을을 나섰다. 시외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6시간이 걸렸다. 백화점 본점. 유리문 너머로 반짝이는 조명들이 보였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순자는 회전문 앞에서 멈췄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문이 저절로 돌아갔다. 김순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1층 로비.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다. 명품 매장들이 늘어서 있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순자는 숨이 막혔다. 파주 밭에서 맡던 흙 냄새와는 너무 달랐다. 어머니. 며느리 윤혜진이 황급히 다가왔다. 40 초반.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 정말 오실 줄은. 전화했을 때 안 받으셔서. 우리 민준이가 전무된다는데 어찌 안 오겠나? 어머니, 여기서는. 조금 조용히. 사람들이 많아서요. 혜진의 눈이 주변을 훑었다. 지나가는 고객들이 김순자를 쳐다봤다. 일단 저쪽 직원 휴게실로. 행사장은 어딘데? 행사는 임직원만 참석이에요. VIP 고객들도 오시고. 어머니는. 혜진이 말을 흐렸다. 8층 식당가 쪽에서 기다리시면 끝나고 제가 모시러 올게요. 김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행사장에도 못 가는가? 어머니, 빨리 움직이셔야. 혜진이 김순자의 팔을 잡았다.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이끌었다. 지나가는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다. 저분 한복이 좀 시골에서 오신 분 같은데. 작은 속삭임들이 김순자의 귀에 들어왔다. 3층을 지나며 명품 의류 매장들이 보였다. 김순자는 걸음을 멈췄다. 저기, 잠깐만.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민준이 옷 좀 보고 싶어서. 김순자는 한 매장 앞으로 걸어갔다. 매니저의 차가운 시선이 김순자를 훑었다. 손님, 저희 매장은 VIP 회원 위주로. 사실상 쫓아내는 말이었다. 김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머니, 빨리 나가요. 며느리 혜진이 팔을 잡아 끌었다. 주변 고객들이 쳐다보고 있었다. 혜진의 귓불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8층까지. 김순자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혜진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8층 식당가. 혜진이 구석 테이블을 가리켰다. 여기 계세요. 행사 끝나면 제가 데리러 올게요. 민준이는 언제 오는데? 저녁 때요. 지금 VIP 고객들이랑 오찬 중이에요. 그럼 나도. 어머니는 안 돼요. 초대받은 사람만 가능해요.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김순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절대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혜진이 떠났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김순자는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에 보자기 2개를 올렸다. 빨간 것, 남색 것. 20회의 무게가 거기 들어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파주 밖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김순자는 손을 내려다봤다. 거칠었다. 흙을 만지고 배추를 뽑으며 생긴 굳은 살. 손톱 사이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흙빛. 아까 그 명품 매장 직원의 눈빛이 떠올랐다. 경멸. 아니, 그보다 더한 것. 투명인간 취급.
김순자는 보자기 매듭을 만졌다. 꼭 쥐었다. 손이 떨렸다. 스무해였다.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할머니 좀 봐. 쉿, 조용히 해. 근데 여기 왜 한복 입고 와? 모르겠다. 식사나 해. 김순자는 고개를 더 숙였다. 오후 3시가 됐다. 4시가 됐다. 5시가 됐다. 혜진은 오지 않았다. 민준도 오지 않았다. 김순자는 물 한 잔만 시켰다. 1,000원. 그것도 아까웠지만 자리를 지키려면 뭐라도 시켜야 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 식당이 붐비기 시작했다. 손님, 혹시 주문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웨이터가 물었다. 눈빛이 불편해 보였다. 아, 잠시만 더. 손님, 저희가 지금 대기 손님이 많아서요. 사실상 나가라는 말이었다. 김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자기를 챙겼다. 어디로 가야 하나? 복도를 걸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김순자를 보지 않았다. 화장실 근처 벤치를 찾았다. 거기 앉았다.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렸다. 20회가 여기 들어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김순자는 눈을 감았다. 20회 전이 떠올랐다. 1998년 봄. 남편이 쓰러진 날. 경기도 파주. 작은 농촌 마을. 김순자의 남편 박영수가 밭에서 쓰러졌다. 뇌출혈.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사흘 후 세상을 떠났다. 56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다. 농협 대출 3천만 원. 사채 1,000만 원. 집도 밭도 담보로 잡혀 있었다. 아들 민주는 25. 대학을 막 졸업했다. 엄마, 제가 취직해서 너는 내일이나 해라. 김순자는 아들을 도시로 보냈다. 혼자 남았다. 52세. 혼자서 빚을 갚아야 했다. 새벽 4시. 김순자는 일어났다. 밭으로 나갔다. 배추를 심었다. 물을 심었다. 고추를 심었다. 허리를 굽히고 또 굽혔다. 하루에 100번도 넘게. 가을이 오면 수확했다. 트럭에 실어 새벽 시장으로 갔다. 배추 한 포기에 1,000원. 무 한 단에 500원. 하루 종일 팔아서 10,000원. 그렇게 한 달이면 30만 원. 턱없이 부족했다. 김순자는 일을 더 찾았다. 낮에는 밭일. 저녁에는 마을회관 청소. 밤에는 공장 야간 작업. 하루 4시간만 잤다. 1999년 겨울. 민준이 전화했다. 엄마, 저 백화점에 취직했어요. 그래. 잘했다. 백화점이에요. 정규직이래요. 김순자는 기뻤다. 아들이 잘 되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매일 밤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을, 손가락이 기계에 끼일 뻔했다는 것을. 엄마, 돈 보내드릴게요. 아니다. 너는 내 돈 모아라. 하지만 엄마는 괜찮다. 전화를 끊었다. 김순자는 거울을 봤다. 53인데 60처럼 보였다. 주름이 깊어졌다.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2002년 봄. 민준이 결혼한다고 했다. 여자가 누구냐? 백화점 MD예요. 혜진이라고. 좋은 집 아이냐? 네. 괜찮은 집안이에요. 김순자는 알았다. 자신과는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것을. 결혼식에 갔다. 강남의 호텔. 김순자는 어울리지 않았다. 낡은 한복을 입고 갔다. 30년 된 것. 신부 쪽 하객들이 쳐다봤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 시골에서 오신 분 같은데. 김순자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사진도 뒤에서만 찍었다. 신부 혜진의 어머니가 말했다.
사돈 어르신, 어디 사세요? 파주요. 아, 시골. 농사 지으세요? 네. 힘드시겠어요. 말은 동정이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순자는 그날 일찍 돌아왔다. 2003년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다. 김순자는 파주에서 배추를 키우고 있었다. 민준이 전화했다. 엄마, 딸 낳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이름은 서연이에요. 좋은 이름이다. 엄마, 올라오실래요? 아니다. 바쁘다. 사실은 갈 수 없었다. 옷도 없었고 손도 너무 거칠었다. 손녀를 안을 자신이 없었다. 그럼 제가 내려갈게요. 오지 마라. 멀다. 김순자는 혼자 있고 싶었다. 밭에서 울었다. 배추 사이에서 손녀를 안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의 손을 보니 부끄러웠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2013년 빚을 다 갚았다. 4천만 원. 15년 걸렸다. 김순자는 67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다른 목표가 생겼다. 민준을 위한 것, 손녀를 위한 것, 언젠가 줄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014년 추석, 김순자는 파주에서 반찬을 만들었다. 깻잎 장아찌, 고추 장아찌, 된장, 고추장, 모두 직접 담갔다. 3개월 전부터 준비했다. 플라스틱 통에 담았다. 보자기로 싸고 또 쌌다. 서울로 올라갔다. 민준의 집, 강남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혜진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반갑지 않은 얼굴이었다. 추석이라 반찬 좀 만들어 왔다. 아, 네. 혜진이 보자기를 받았다. 들어보더니 무겁다는 표정을 지었다. 들어오세요. 거실, 깨끗했다. 흰색 소파, 대리석 테이블, 아무것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김순자는 신발을 벗었다. 양말에 구멍이 났다. 엄지발가락이 보였다. 혜진이 그걸 봤다. 어머니 슬리퍼, 괜찮다. 김순자는 양말을 벗었다. 맨발로 들어갔다. 민준이는 회사 회식이에요. 늦을 거예요. 서연이는 학원 갔어요. 혜진은 부엌으로 갔다. 보자기를 풀었다. 깻잎 장아찌 통을 열어봤다. 냄새를 맡았다.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거 냄새가 좀 직접 담갔다. 맛있다. 요즘은 시판 제품이 더 깨끗해요. 위생적이고. 혜진이 뚜껑을 닫았다. 김순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저녁, 혜진이 음식을 차렸다. 배달 음식이었다. 피자, 치킨. 어머니, 드세요. 밥은 없냐? 요즘은 다들 이렇게 먹어요. 김순자는 피자 한 조각을 들었다. 먹기 어려웠다. 이가 좋지 않았다. 어머니, 좀 드세요. 배가 안 고프다. 거짓말이었다. 밤 9시. 김순자는 일어났다. 나 가봐야겠다. 어머니, 자고 가시지. 아니다. 집에 일이 있다. 민준이도 못 봤는데. 괜찮다. 바쁜 거 안다. 김순자는 신발을 신었다. 현관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혜진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다. 김순자는 엘리베이터 옆으로 비켰다. 혜진이 쓰레기 투입구로 갔다. 봉투를 넣었다. 그 안에 플라스틱 통들이 보였다. 깻잎 장아찌, 고추 장아찌, 된장, 김순자가 만든 것들 모두 버려지고 있었다. 혜진이 돌아섰다. 김순자와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위생이 좀. 요즘 아이들은 입에 안 맞아서. 변명이었다.
김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김순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3개월 걸려 만든 반찬들 모두 쓰레기가 됐다. 2016년 겨울 김순자는 서연의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러 서울에 갔다. 외고에 합격했다고 했다. 선물을 준비했다. 금반지 하나. 30년 전 남편이 사준 것. 김순자가 평생 끼고 있던 것. 민준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서연이 문을 열었다. 14살. 교복을 입고 있었다. 할머니. 반갑지 않은 목소리였다. 서연아, 입학 축하한다. 네. 서연은 대답만 하고 돌아섰다.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잠깐만. 김순자가 보자기를 풀었다.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할머니가 내 입학 선물이다. 상자를 열었다.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서연이 그걸 봤다. 얼굴을 찌푸렸다. 할머니, 이거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준 거다. 이제 내 거야.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서연이 사양했다. 디자인도 옛날 거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좀. 말끝을 흐렸다. 김순자는 손을 걷었다. 상자를 다시 닫았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가지고 있을게. 할머니, 그게 아니라. 괜찮다. 김순자는 보자기를 쌌다. 거실에서 혜진이 나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서연이 축하하러. 커피 드릴까요? 아니다. 그냥 왔다 갈게. 벌써요? 일이 있어서. 김순자는 신발을 신었다. 서연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김순자는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할머니 왜 자꾸 와? 서연의 목소리였다. 친구들 올 때 오면 좀 창피해. 쉬 들려. 혜진이 말렸다. 하지만 이미 들렸다. 김순자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70세, 주름투성이 얼굴, 낡은 옷, 거친 손, 손녀가 부끄러워할 만했다. 김순자는 눈을 감았다. 2017년 가을, 민준이 전화했다. 엄마, 제가 승진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이사예요. 백화점 이사. 잘 됐구나. 사무실이 본점으로 옮겨요. 강남. 그래. 엄마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 하지만 가지 않았다. 2018년 1월. 민준이 또 전화했다. 엄마 다음 달에 또 승진해요. 또 전무해요. 전무. 김순자는 놀랐다. 전무. 높은 자리인 걸 알았다. 대단하구나. 3월에 취임식해요. 엄마도 오세요. 나야. 꼭 오세요. 이번엔 꼭요. 민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었다. 김순자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래. 갈게. 2018년 2월. 김순자는 준비했다. 파주 농협에서 적금을 해지했다. 2천만 원. 20해 동안 10만 원씩 모은 돈. 그리고 집 한쪽에 숨겨둔 금부치들. 결혼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모두 녹여서 금괴로 만들었다. 무게 300g. 가치 1,500만 원. 총 3,500만 원. 민준에게 줄 선물이었다. 3월 15일. 취임식 당일. 김순자는 새벽에 출발했다. 보자기 2개. 하나는 현금, 하나는 금괴. 백화점에 도착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경비실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 어머니, 행사는 임직원만 참석이에요. 근데 다른 가족들은
임원 배우자만 가능해요. 부모님은 혜진이 말을 흐렸다. 1층 경비실에서 기다리세요. 끝나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1층 경비실. 좁았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경비원이 자리를 비워줬다. 여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김순자는 앉았다. 보자기를 무릎에 올렸다. 시간이 흘렀다. 오후 3시, 4시, 5시.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경비원이 물었다.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밥이라도 사드릴까요? 아니야. 곧 아들이 올 거야. 하지만 오지 않았다. 오후 7시 경비원이 컵라면을 끓여줬다. 드세요. 제가 사는 거예요. 고맙구나. 김순자는 라면을 먹었다. 눈물이 났다. 20해 동안 밭을 일궜다. 3,500만 원을 모았다. 하지만 지금 경비실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다. 오후 8시 혜진이 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행사가 길어져서. 민준이는 VIP 고객들이랑 저녁 중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집까지. 됐다. 혼자 갈게. 하지만 괜찮다. 김순자는 일어났다. 보자기를 챙겼다. 혜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봤다. 어머니, 그 보자기는 뭐예요? 민준이 선물. 아, 나중에 전해드릴게요. 지금은 바빠서. 아니다. 내가 직접 줄 거야. 김순자는 경비실을 나왔다. 혜진이 따라왔다. 어머니, 제가 택시. 지하철 타면 돼. 김순자는 돌아섰다. 백화점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보자기가 무거웠다. 20회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3월 16일 오전. 김순자는 파주 집에 돌아와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잤다. 보자기를 열어보고 또 열어봤다. 민준에게 주지 못한 선물. 20회의 무게. 오전 10시.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엄마, 어제 오셨다면서요? 응. 왜 말을 안 하셨어요? 혜진이한테 말했는데. 경비실에 계셨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야. 식당에 있었어. 경비원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거기 계셨다고. 김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왜 제대로 말씀을 안 하세요? 바빴잖니. 바빠도 그렇죠. 엄마가 오셨는데. 민준이 울먹였다. 지금 내려갈게요. 오지 마라. 엄마, 일이나 해라. 전무됐다며. 바쁘겠다. 김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오후 2시 민준이 파주 집에 도착했다. 승용차에서 내렸다. 정장 차림이었다. 엄마, 김순자는 밭에 있었다. 배추를 심고 있었다. 왜 왔냐? 일해야지. 엄마, 어제 일.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혜진이가 엄마를 그렇게 대한 줄 몰랐어요.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다. 밭에. 엄마,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 알아요. 무슨 소리냐? 다 알아요. 20회 동안 밭 일하고 공장 다닌 거. 빚 갚은 거. 김순자는 놀랐다. 어떻게? 이웃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이만식 아저씨. 전화 주셨어요. 옆집 만식이었다. 20회 동안 김순자를 지켜본 사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서 어떻게 버텼는지. 민준이 울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괜찮다고만 하셔서. 다 지난 일이다. 아니에요. 지난 게 아니에요. 민준이 김순자를 안았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난 여기가 좋다. 그래도 여기가 내 집이다. 내 아버지 산소도 있고. 김순자는 밭을 바라봤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혼자서. 엄마, 너는 내일이나 잘해라. 전무됐다며. 자랑스럽다. 김순자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나는 여기서 내가 잘 되는 거 보는 게 행복하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파주에 남았다. 좁은 부엌에서 김순자가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 배추김치, 보리밥. 민주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었다. 맛있다. 거짓말. 진짜예요.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 밥을 비웠다. 두 그릇. 김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45세. 어느새 중년이 됐다. 민준아. 네.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다. 김순자는 방에서 보자기 2개를 가져왔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민준이 첫 번째 보자기를 풀었다. 통장이 나왔다. 낡은 농협 통장. 열어봤다. 잔액 2천만 원. 엄마, 이게 20해 동안 모았다. 10만 원씩. 민준의 손이 떨렸다. 두 번째 보자기. 금괴가 나왔다. 300g. 이건 내 아버지가 나한테 준 금부치들 다 녹인 거다. 엄마, 왜 이런 걸? 내가 전무됐다잖니. 축하 선물이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뭘 받았냐? 엄마 인생을요. 민준이 김순자를 안았다. 엄마가 20해 동안 고생하신 거, 그게 제 전부예요.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갚을게요. 평생. 3월 17일. 민주는 백화점 본점으로 혜진을 불렀다. 10층 전무 집무실. 앉아.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했다. 혜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다. 어제 파주 다녀왔어. 알아요. 엄마한테 들었어.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반찬 버린 거, 서연이 앞에서 무시한 거, 취임식 날 경비실에 모신 거.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민준이 책상을 쳤다. 엄마가 20해 동안 뭘 하셨는지 알아?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밭 일하고 공장 다니면서 빚 4천만 원 갚으셨어. 혼자서. 뭐? 내가 백화점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었던 것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 엄마 덕분이야.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도 몰랐어. 엄마가 말씀 안 하셔서, 괜찮다고만 하셔서. 민준아, 이제 알았어. 엄마가 왜 명품 매장에서 쫓겨났는지. 민준이 혜진을 똑바로 봤다. 엄마는 20해 동안 명품 하나 안 사셨어. 옷 한 벌 새로 안 사셨어. 전부 우리 주려고 모으신 거야. 혜진이 울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당장 파주 가서 사과해. 응. 갈게. 그리고 서연이도 데려가. 알았어. 같은 날 오후. 민주는 백화점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3층 명품관 직원들도 모두 참석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할 말이 있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틀 전 제 어머니가 이 백화점에 오셨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다. 3층 명품 매장에서 쫓겨나셨습니다. 명품 매장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다. VIP가 아니라는 이유로, 옷차림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민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돈 있는 사람만 위해서입니까? 옷 잘 입은 사람만 위해서입니까? 민준이 한 명 한 명을 바라봤다. 제 어머니는 20해 동안 농사 지으시며 2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선물 하나 사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매장 문턱도 못 넘으셨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부터 규정이 바뀝니다. 민준이 서류를 펼쳤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옷차림, 나이, 성별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VIP든 아니든 누구나 존중받습니다. 이를 어기는 직원은 즉시 징계합니다. 전 직원이 숙연해졌다. 제 어머니 같은 분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백화점. 그게 제가 만들고 싶은 곳입니다. 민준이 말을 마쳤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2018년 4월. 김순자는 파주에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백화점에 한번 오세요. 왜?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바쁠 텐데. 엄마 때문에 만든 거예요. 김순자는 서울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혜진이 차로 데리러 왔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혜진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됐다.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보상할게요. 평생. 차 안에서 서연도 함께였다. 할머니, 저도 죄송해요. 17 소녀가 울먹였다. 할머니 부끄러워했던 거 정말 잘못했어요. 김순자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할머니가 볼품 없으니까. 아니에요. 서연이 소리쳤다.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제일 강하고 제일 대단해요. 김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백화점 도착. 민준이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3층으로 올라갔다. 명품관.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다. 모든 고객을 환영합니다.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엄마 보세요. 민준이 명품 매장을 가리켰다. 매장 입구가 바뀌었다. 어떤 분이든 편하게 들어오세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매니저가 나왔다. 이틀 전 그 사람. 어르신 죄송했습니다. 90도로 인사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김순자를 안으로 안내했다. 매장 안. 다른 직원들도 모두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김순자는 어색했다.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엄마, 여기 이거 어때요? 민준이 정장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제가 엄마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만데? 가격은 상관없어요. 제가 사드리는 거니까. 민준이 옷을 김순자 어깨에 대봤다. 어울리세요. 혜진도 옆에서 도왔다. 어머니, 이것도 보세요. 이건 봄에 입기 좋아요. 서연도 구경했다. 할머니, 이거 예뻐요. 가족이 함께 쇼핑을 했다. 김순자는 난생 처음이었다.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는 것. 계산대. 민준이 카드를 냈다. 1200만 원입니다. 김순자가 놀랐다. 이게 얼마야? 괜찮아요, 엄마. 안 돼. 너무 비싸. 엄마. 민준이 김순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20해 동안 저한테 얼마 쓰셨어요? 이건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준이 계산을 마쳤다. 그리고 엄마. 민준이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제가 따로 준비한 거예요. 봉투 안. 백화점 VIP 골드 카드. 엄마 명의예요. 앞으로 백화점 올 때 이거 쓰세요. 아니다. 이건 받으세요. 엄마가 이제 이 백화점 VIP세요. 김순자는 카드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이틀 전 쫓겨났던 곳에서
이제는 VIP가 됐다. 저녁, 민준의 집, 가족이 모두 모였다. 혜진이 직접 요리했다. 김순자가 좋아하는 음식들. 어머니, 많이 드세요. 테이블에는 김순자가 만든 반찬도 있었다. 깻잎 장아찌, 고추 장아찌.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혜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요즘 애들도 이거 좋아해요. 서연이도 먹어봐. 서연이 한 입 먹었다. 맛있어요, 할머니. 김순자는 웃었다. 식사 후, 민준이 말했다. 엄마, 이제 서울에서 사세요. 아니다. 나는 파주가 좋아. 그래도 거기 내 아버지 산소도 있고 내 밭도 있어.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거기서 사는 게 행복해. 그럼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 그러마. 2018년 가을. 김순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갔다. 민준의 집에서 손녀를 돌봤다. 반찬도 만들어줬다. 이제 혜진은 반찬을 버리지 않았다.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 서연도 할머니와 친해졌다. 할머니,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했어요. 무슨? 할머니가 20해 동안 농사 지으신 거. 친구들이 대단하대요. 김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2019년 봄, 백화점에 김순자 농산물 직판장이 열렸다. 지하 1층 식품관. 김순자가 직접 키운 배추, 무, 고추, 그리고 직접 담근 장아찌, 된장, 고추장. 엄마가 만든 거 팔아요. 민준이 제안했다. 내가? 네. 엄마 솜씨가 최고잖아요. 첫날. 완판됐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구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래요. 김순자는 매주 파주에서 농산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백화점에 납품했다. 월 수입 300만 원. 20해 만에 처음으로 떳떳한 수입이었다. 2020년. 민준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축하 파티가 열렸다. 이번에는 김순자가 주빈이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가장 좋은 자리. VIP 고객들, 임원들 사이에서 김순자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새 옷을 입었다. 민준이 사준 것. 손도 관리를 받았다. 혜진이 데려간 피부과에서 저분이 부사장님 어머니세요? 파주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이래요. 대단하시네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다. 존경, 감탄. 2021년. 김순자는 75세가 됐다. 파주밭은 이제 줄였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했다. 일주일에 3번은 서울에 갔다. 손녀 서연이 대학에 갔다. 서울 명문대 식품영양학과.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음식 만드는 사람 될래요. 그래, 잘하겠다. 2022년 봄. 백화점 옥상에 순자 할머니 텃밭이 생겼다. 민준이 만든 것. 엄마, 여기서 농사 지으세요. 옥상 한쪽에 작은 밭. 김순자는 그곳에서 상추, 깻잎, 고추를 키웠다. 백화점 고객들이 구경 왔다. 할머니, 어떻게 키워요? 물은 이렇게 주고. 김순자는 가르쳐줬다. 도시 사람들에게 농사를. 2023년 가을. 김순자는 77이 됐다. 서연이 졸업했다. 그리고 백화점에 취직했다. 식품 MD. 할머니, 저 할머니 농산물 팔 거예요. 그래, 잘하겠다. 3대가 함께 일하게 됐다. 민준 부사장, 서연 MD, 김순자 농산물 공급. 2024년 봄. 김순자는 파주 집을 정리했다. 이제 서울에서 살기로 했다. 민준의 집 근처 작은 아파트. 엄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
하지만 매일 아들 집에 갔다. 손녀를 봤다. 며느리와 차를 마셨다. 어느 날 김순자는 백화점 3층을 지나갔다. 명품 매장 앞. 6년 전 쫓겨났던 곳. 이제는 직원들이 인사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김순자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걸어갔다. 지하 1층 김순자 농산물 직판장으로. 그곳에서 손녀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왔다. 오늘 배추 완판됐어요. 추가로 더 가져오셔야 해요. 그래. 내일 가져올게.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웃었다. 2025년 봄. 김순자는 여든이 됐다. 파주 남편 산소에 갔다. 여보, 잘 살고 있어요. 민준이가 부사장 됐어요. 서연이도 잘 크고 있고요. 우리 잘 살았죠? 바람이 불었다. 꽃이 흩날렸다. 김순자는 미소 지었다. 20회는 길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짧았다. 그리고 그 20회가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다. 시간은 흙처럼 단단하고 사랑은 씨앗처럼 자란다. 오늘 이야기 마음 한켠에 작은 온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사연 모아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